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현장 베테랑이신 홍윤선 지점장님과 해외 베테랑이신 허재범 대표님의 돌직구 맞불 토크, 썰의 전쟁 허대 홍. 지난번 방송 때 저는 후라이드만 시켜 먹는다고 했고 대표님은 편식은 반반, 금지. 편식은 금방 반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녹화가 끝나고 실제로 치킨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반반을 시키셨고 저는 당연히 프라이드만 시켰는데 맨 마지막 나올 때 정말 제가 시킨 접시는 바닥이 드러나서 치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표님 치킨은 너무 많이 남았어. 양념이 아주. 근데 제가 추천했던 게 더 인기가 좋았다. 인기가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1승이라고.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이슈인 미국 ETF 투자로 결혼 자금을 불려볼까 하는데요. ETF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던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채권형 ETF와 부동산, 리츠라고 그러죠. 주식 투자의 양대 축이 뭔가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안전한 그 ETF를 고르려면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채권형 ETF와 그다음에 그 부동산, 리츠라고 그러죠. 그 리츠 ETF는 배당 수익이 높습니다. 그 투자 성과의 수익의 90%를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회사채 ETF도 많습니다. 애플의 회사채 또는 아마존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요가 많죠. 우량한 그런데 회사채를. 그렇죠. 네. 그 우량주의 그 회사채를 구성된 ETF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는 또 그 두 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또 TV만 틀면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그럼요. 자꾸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또 드네요. 어떻습니까? 근데 좋은데 또 어려워. 반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워. 일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10명이 나오면 5명, 5명 다 달라요. 이게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금리 베이스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초에 금리가 막 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최근 한 달 금리 어떻게 됐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 2% 지금 그렇죠. 거의 가까이 왔죠. 그렇죠. 급등했습니다. 해보겠죠. 그래서 채권형 ETF에 가입하신 분들 좀 계속 손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해외 ETF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워.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의 양대 축이 뭔가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배당 수익. 제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주분들한테 다시 순익을 환원해 주는 배당 수익.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들이 거의 없어요. 일단 배당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주고 조금 주고. 네, 그래서 거의 없는데 미국 주식은 어떤가요? 분기 배당이 보편화돼 있고 심지어 월 배당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는 해외 주식을 시작하시는 초보 투자자 그리고 어느 정도 중수 투자자분들한테도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반드시 배당형 ETF는 꼭 편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당에서 제일 지금 인기가 많은 건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PFF 작년에 5% 이상 그것도 월 배당입니다 나왔고요. 네. 그 이외에 DIV, 노블, VIG 이런 상당히 좋은 ETF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배당 귀족주라고 하는 25년간 계속 배당금을 높였던 종목들로만 편입돼 있던 NOEL도 있고요. 그 홍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배당형 ETF는 결국 채권형이나 리츠형에도 부동산형에도 배당형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은 받지만은 ETF의 시세 차익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 또한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배당금은 받았지만 시세가 떨어진다면 조삼 못 사죠. 그렇죠. 아침에 먹고 저녁에 까지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왜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느냐? 대표님, 왜 배당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본인이 산 주식이나 ETF가 배당을 매달 줘. 이 ETF가 빠졌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어떤 ETF를 한 주를 사서 매달
1달러의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또 한 주를 사면 2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네. 10주 사면 10달러가 들어오고 이런 어떤 쌓아나가는 적립해 나가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금 대신에 배당금에 투자하라. 그것도 너무 좋죠. 맞죠. 심지어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매주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어요. 또는 저희 애기들한테도 용돈을 손흥민처럼 주급으로 주거든요. 주급을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목돈으로 해외 ETF, 배당 ETF를 사주고 그거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애기들 주급을 해외 ETF로 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치 투자, 배당 투자, 우리가 책에서만 봤던 한국 시장에서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할 수 없었던 그 투자를 저희가 실제로 해외 주식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심리적 위안과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배당도 좋죠.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좋죠? 안전성을 예. 먼저 염두에 두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 불투명한 불확실한 거시 경제, 브렉시트 여러 국제적인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죠. 글로벌 ETF 시장의 순유입 자금이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식형은 줄어들었습니다. 42%. 그렇지만 채권형은 48%가 넘는 그건 50%. 즉 주식보다는 채권형 ETF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두 분의 이제 썰의 전쟁이 오늘도 너무 치열한데요. 초보자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인데 너무 당황케 만들더니만 오늘은 너무 얌전하세요. 또 하나 이거 혹시 또 나중에 뒤통수 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